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교육은요, 상당히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제가 오늘 어떤 걸 써왔냐면은 차트를 구성하는 3요소라고 제가 써왔습니다. 차트를 구성하는 3요소라고 써왔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차트를 구성하는 3요소에는 캔들과 거래량, 이동평균선 이렇게 세 개가 무조건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이 A증권사 HTS를 쓰든 B증권사 MTS를 쓰든 무조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게 우리가 차트라고 하면은 캔들과 거래량과 이동평균선은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부분이에요. 따라오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실전 매매에서 활용을 해야 되느냐라는 아주 꿀팁을 드렸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나 지난주 방송 못 봤다 하시는 분들 지금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십시오.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시면은 지난 교육 동영상 중에서도 알짜배기를 추출한 재편집을 한 동영상을 제가 오늘 무료로 또 무제한 오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퇴당해가지고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전문가님. 예. 강퇴당했단 말이에요. 네. 자, 우리 뒷그림 볼게요. 일단은 기본적인 개념은 빨리빨리 잡고 넘어갈게요. 쉬운 거니까. 네. 자, 캔들은 무엇을 표현하냐 이건데 제가 충격받았던 게 캔들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 캔들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캔들 같은 경우에는 지정한 형식의 시가, 종가, 저가, 고가를 표현합니다. 예, 이 부분은 다들 아실 거예요. 네. 시가, 종가, 저가, 고가. 우리가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막대기가 크게 뜨면은 양봉이라고 하죠. 양봉. 양봉이라고 하는데 양봉의 시가는 양봉의 저가죠. 예, 양봉은 맞아요. 시가에서 또 올라갔기 때문에 가격이 양봉의 고가는 양봉의 종가가 되는 거죠. 내 예. 계좌가 저랬으면 좋겠어요. 네. 음봉은 그 반대죠. 음봉의 시가가 고가인 거고 음봉의 저가가 종가인 거죠. 이 정도까지는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캔들을 보면은 꼬리가 있는 캔들이 있을 거예요. 네. 꼬리가 있는 캔들이 있는데 이제 꼬리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 같은 경우에는 이 캔들, 이 봉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표현하는 거죠. 이 부분까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랫꼬리가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봉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표현하는 거죠. 이 부분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설마 없으시겠죠? 이건 정말 이 정도는 아시고 주식 매매 하셔야 돼요. 맞아요. 매일 노란톡방 들어가서 종목 지수 하시는 것보다 이건 아셔야 돼요. 하지만 제가 오늘 이걸 알려드리려고 가지고 나온 건 아닙니다. 자, 뒷그림 보시게 되면은 저는 캔들 5가지만 알면 끝, 맹신금물이라고 써왔습니다. 그러니까 캔들 5가지만 알면은 끝난다 이거예요. 직접 그리셨나 봐요. 제가- 위아래가 예. 좀 안 봤습니다. 예, 제가- 그림판에 대고 직접 그리셨나 봐요. 네. 예. 제가 좀 직접 그렸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그려왔습니다. 시청자분들 사랑입니다. 네. 캔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빨간색, 파란색, 양봉과 음봉을 배제한 채 순수한 모양을 분석하셔야 돼요. 순수한 모양을. 일단 꼬리 없는 봉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흔히 뭐 양봉 아니면 음봉 또는 뭐 장대 양봉, 장대 음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자, 그리고 꼬리가 있는 캔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공방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몸통 부분에서 가격 공방이 일어나고 이 가격 공방 중에 가장 높은 가격이 윗꼬리를 표현하는 거고 가장 낮은 가격이 아랫꼬리를 표현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입니다. 도지형, 십자가죠. 도지형. 이 도지형 캔들이 떴을 때 말이 정말 많아요. 도지형 캔들이 출현하면은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일단 그런 말 들은 기억이 있으시다면 맞아요. 당장 리셋 시키십시오. 맞지 않아요. 예, 그냥 십자가 같은 이런 모양의 캔들은 도지형이라고 하는구나. 예, 이 십자가 중에서 윗꼬리가 길고 몸통이 작으면은 뭐 저런 거 뭐 비석이라고 표현하는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 캔들 모양이 십자가로 떴다고 해서 주가가 어떻게 된다? 그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부분을 맹신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자, 옆에 보면은 이제 아랫꼬리가 길게 나오고 몸통이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망치처럼 생겼죠. 네. 이 부분도 말이 많아요. 망치형 캔들이 뜨면은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다. 맞아요. 혹시 들으신 기억이 있다면 잊어버리세요. 그것도 잊어요? 제가 뒤에서 다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집중하고 보셔야 돼요. 네. 실전 매매에서는 캔들을 어떻게 쓰시냐 집중하고 보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뒤에 그림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반대죠. 몸통이 아래에 있고 윗꼬리가 길죠. 뭐 흔히들 말하는 망치가 좀 거꾸로 있다. 영망치형이라고 부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뜨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 뒤에 그림을 한번 봐볼게요. 일단 이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이 그림에서 포인트는 색깔을 대입하면 쓸모없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예, 여기에 이 십자가가 파란색 십자가가 뜨게 되면은 쓸모없는 의미를 부여해요. 빨간색 어떤 색이냐에 따라서. 그렇죠. 예. 네. 빨간색 십자가가 뜨게 되면은 또 의미 없는 의미를 부여하게 돼요. 일단 그 습관부터 버리셔야 돼요. 자, 뒷그림 보시게 되면은 캔들봉 5가지만 알면 끝 맹신금물이라고 했잖아요. 네.
왜 제가 색깔을 대입하지 말라고 말했냐면은 색깔을 대입하면 쓸모없는 의미를 부여하고 이런 패턴이 되게 많아요. 내가 선절을 하면 올라가 버리고 예, 내가 매수하면 내려가 버려요. 일희일비한다 이거죠. 아, 이게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된다라는 그렇죠, 말을 그렇죠, 그렇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캔들의 모양에 따른 주가의 분석 방법은 시중에 그리고 인터넷에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알려진 정보는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이게 맞는다면은 사람들이 공짜로 정보를 오픈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맞아요. 예, 그냥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빨간색은 양봉, 파란색은 음봉, 얘는 가격 공방이 있었고 윗꼬리 아랫꼬리가 떴구나. 얘는 가격 공방이 많이 없는 채로 십자가처럼 떴구나.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이 색깔 배제하고 보라 이거죠. 색깔은 무조건 캔들의 색깔은 배제해야 된다. 자, 여기 보시면 각양각색의 이름과 의미 부여 다 필요 없어라고 제가 써왔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이후부터 도지, 십자가, 비석, 잠자리, 망치, 영망치 다 잊으세요. 제발 잊으세요. 영망치 떴다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도지 떴다고 어떻게 되지 않아요. 예, 그냥 다 잊으셔야 돼요. 예, 누구나 검색하면 알 수 있는 캔들의 의미를 맹신하면은 제가 필패라고 써왔어요. 필패.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가 캔들은 이 정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캔들은 싸움의 흔적이다. 싸움의 흔적이다. 내가 정해놓은 시간, 내가 정해놓은 틱, 이 내가 지정한 시간 동안에 그냥 싸움의 흔적 정도로 보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은 그 두 번째 이동평균선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부분 강의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시면 제가 제공해 드릴게요. 이동평균선은 대규모 싸움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거래량이 또 있죠. 거래량은 화력 집중 가격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오늘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동평균선을 강의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지금 캔들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캔들은 우리가 실전 매매에서 차트를 볼 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하느냐 보여드릴게요. 네. 왜 제가 도지, 십자가, 비석, 잠자리, 망치 뭐 이렇게 별명들 다 잊으라고 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J 콘텐츠입니다. J 콘텐츠인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저희가 20% 이상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J 콘텐츠리. 예, J 콘텐츠리 같은 경우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타이밍에 매수를 했다고 한번 쳐볼게요.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이 타이밍이면 제가 지난주에 말했던 이동평균선이 수렴하는 구간이죠. 네, 이동평균선이 수렴하는 구간인데 맞아요. 예, 어디에서 내가 주워 들은 게 있어. 음봉이 뜨거나 도지가 뜨거나 영망치가 뜨면 주가가 내려간다고 하던데 네. 이런 식으로 한 주간에도 캔들은 다양한 캔들이 나옵니다. 음봉이 맞아요. 정말 많이 양봉보다 솔직히 음봉이 더 많이 나와요. 주가라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양봉보다 네. 음봉이 더 많이 나오는 게 주가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각각의 캔들의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캔들은 어느 정도로 써먹어야 되느냐. 내가 들어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지대와 저항대만 잡으면 돼요. 캔들을 가지고 지지대와 야, 진짜 이거 예, 꿀팁이네요. 지지대와 저항대만 찾으면 됩니다. 지지대. 이 캔들의 합을 가지고 지지대와 저항대만 찾으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일단 한 가지는 해결되죠. 캔들의 합을 가지고 캔들의 아랫꼬리가 모이는 이 지지대 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이 종목은 마음 편안하게 들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좀 지지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활용 점정에서 놓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이런 지지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좀 그렇죠. 마음을 안심해도 된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이야, 정말 기발합니다. 그래서요, 예, 전문가님. 일단 우리가 왜 그런데 캔들을 보는 법을 아셔야 되냐면은 캔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가격의 이 형성대를 알 수 있는 맞아요. 그림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캔들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J 콘텐츠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캔들을 자, 이거 보시면 지금 뭐 영망청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네. 영망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영망치 뜨고 나서 내려가긴 내려갔어요. 자, 보통 일반 분들이 이 영망치는 내려가 이곳에 맹신하면은 영망치 뜨게 되면은 매수할 생각을 안 합니다. 매수할 생각을 안 하고 우두커니 지켜만 봐요. 하지만 우리처럼 배운 사람들은 이평의 수렴이 일어났을 때 최근 10봉 정도를 보세요. 10봉 정도. 캔들 10개 정도를. 10개 정도. 10개 정도의 캔들의 아래 가격단을 찾으십시오. 예. 10개 정도의 캔들의 아래 가격단을 찾으시고 자, 이런 식으로 아래 가격이 지켜지면서 올라가는 양봉이 나왔을 때 매수 급소입니다. 이런 게. 예.
제대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그렇죠. 거죠. 예. 하지만 이게 제가 지난주 강의에서 이동평균선을 듣지 않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이 캔들 양봉 3개 뜬 것만 찾아다녀. 양봉 3개 맞아, 뜬 것만. 주구장창 찾아다니죠. 네네네. 그게 아니에요. 매매라는 거는 절대 1, 1은 1이다는 없어요. 매매는 무조건 1 플러스 1은 2다. 2 곱하기 2는 4다. 항상 교집합이 돼서 매수 타이밍을 찾는 거지. 그렇지. 절대 단순하게 가는 건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캔들의 패턴을 파악을 하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동평균선의 수렵 부분까지 짬뽕 믹스를 해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면은 J 컨텐트리는 잡았던 가격에서 최소한 15% 20%는 그냥 가는 자리예요. 가는 자리. 가는 자리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음봉이 많이 뜨면서 내려오더라도 네. 우리가 최초 매수했을 때, 자, 저희가 최초 매수했을 때 잡았던 이 지지대 있죠, 아래쪽에. 네. 아래쪽에 지지대. 이 아래쪽에 지지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J 컨텐트리 이런 종목은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J 컨텐트리는 계속 갈 겁니다. 오늘도 아주 좋은 리포트가 나왔어요. 예. 쟤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기술적인 분석, 캔들 맹신할 바에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차라리 그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일단 캔들 활용 실전 기법의 네. 마지막 개념입니다. 제가 오늘 간단하게 하는데, 자, 캔들은 그냥 개념만 아시면 돼요. 개념만. 캔들은 개념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캔들은 개념만. 캔들은 여기 써놨죠, 제가. 1 플러스 2는 2를 하기 위해서 그냥 숫자를 알아야 되는 개념이에요. 예. 하지만 캔들과 이평과 다음에 제가 준비한 거래량까지 이해를 하신다면은 기술적인 분석은 거의 다 마스터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제가 쉽게 지금 가지고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번이 중요합니다. 캔들의 필요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예. 캔들의 필요 이상의 의미라는 거는 도지형이 뜨면은 주가가 어떻게 된다더라. 망치가 뜨면은 주가가 어떻게 된다더라. 필요 이상의 의미는 절대 필요 없습니다. 캔들은 시가와 고가, 종가와 저가만 기억하시고 그 캔들의 캔들의 교집합을 비교하시면서 지지대와 저항대만 찾아내시는 겁니다. 캔들을 가지고.